네, 안녕하세요. 운천중학교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유학연제로 여러분들과 실제로 이제 대면해서 만났어야 되는 저는 이승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대면으로 만나지를 못하고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수업도 온라인으로 하고 또 이 실습으로 해야 되는 것도 우리 또 온라인으로 또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 화나죠. 그렇죠? 우리 이제 재밌게 실습실에서 이제 만나고 오산 메이커센터에서 만나서 재밌게 이제 수업을 할 수 있었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여러분들과 이렇게 그 메이커센터에서 만나서 뭔가 이렇게 만나자마자 또 뭐 이렇게 제작하는데 이제 그 제작하는 걸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많이 외래 더 이제 실수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다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들한테 더 이제 득이 되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선 장비에 대한 안전 교육부터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뭐 설계를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림을 그린다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링키지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서 아주 간단하게 이제 마우스로 이제 드래그하고 선 긋고 이런 간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미리 설계도 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 제목이 사족 워킹봇 만들기입니다. 워킹봇 말 그대로 이제 움직이는 걷는 로봇이죠. 그런데 이제 다리가 4개인 거죠. 보통 그 로봇이다 사족 보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또 주위에서 많이 봤던 것들이 서버 모터를 이용하죠. 서버 모터는 그 코딩에서 명령을 해서 몇 각도가 얼마 움직여라 라고 이제 얼마의 각도로 회전해라 라는 값을 주죠. 그래서 그 값이 이 관절의 어떤 각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갈 때 뭐 여기 그 발목 관절에는 몇 도, 무릎 관절은 몇 도, 그 다음에 여기 그 대퇴부죠. 이제 그쪽에 이 허벅지에 있는 관절은 몇 각도 움직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각각 각도를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서브 모터가 벌써 3개 이상 필요하잖아요. 그러려면은 또 3-4개씩 들어가는데 이 다리가 4개면은 그 모터 제어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걸 다리 4개 사족보행으로 걸어가는 걸 움직이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값들을 반영한 프로그램, 코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요. 그렇다면 그는 프로그램, 코딩하는 거 말고 우리는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만약에 서버 모터를 이용해서 서버 모터를 돌리고 그 서버 모터가 뭐 더 힘이 필요하다 아니면 어떠한 그 회전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속도를 또 제어해야 된다라면 기어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어가 회전 방향, 속도, 또 힘 이걸 또 바꿔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어의 메커니즘을 이용하고 기어에서 그 일어나는 동력을 크랭크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크랭크에서 전달이 되면은 크랭크는 이렇게 상하 좌우의 움직임으로 그걸 바꿔줘요. 일반 회전 운동을. 그러면은 그 회전 운동을 다시 또 상하 좌우의 움직임을 이렇게 링크를 걸어준다라고 하죠. 각각 어디에다가 이렇게 힘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링크를 걸어줘서 그게 링키지라고 하는데요. 그 링키지의 모양대로 다리의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힘이 이쪽 그 크랭크가 움직이면서 이쪽 줬다, 그 다음 두 번째 줬다, 세 번째 줬다, 네 번째 줬다 하면서 각각 힘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전달되죠, 힘이. 그러면 다리의 움직임이 이렇게 하나씩 나오게 되죠. 이런 형태로 기계적으로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코딩하는 부분은 되게 단순해지는 거죠.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기계적인 프로그램과 이 컴퓨터 코딩 프로그램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게 말 그대로 스마트한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조금 어려울 것 같죠.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저랑 같이 하게 되면 어렵지 않고요. 하나하나 이제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더욱 잘 된 거는 우리가 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차근차근 원리도 알고 하나씩 하나씩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을 뭐 이제 슬기로운 온라인 교육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볼 거고요. 그 하나하나 잘 따라오게 되면 나중에 언제든지 이제 대면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좋아지면 그러면은 그 대면을 통해서 대면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빠르게 지금 머리로 생각하고 계획해 놓은 것들, 설계해 놓은 것들을 결과물들을 실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짜증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새로운 방법이네? 뭐 이런 것도 있나? 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은 좀 더 좋은 또 유익한 그러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메이커 센터 오산 메이커 센터에 어떠한 공간에서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될지 또 우선 알려드리고요. 장비에 대한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수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함께 가시죠. 자, 지금 수업을 하게 될 실습실 입구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오른쪽에는 보시 탁상들을 PBD40이라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 장비들은 하나하나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요거는 스핀들 샌더고요. 이거는 디스크 샌더입니다. 해그너 디스크 샌더고요. 이 장비는 이렇게 갈아내는데 이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갈아낼 적에 사용이 되고요. 이 밑에 그 집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와 집진기가 연결이 돼서 먼지를 싹 빨아들이는 그러한 이렇게 두 개가 일치된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해그너 스크롤소인데요. 이 장비도 마찬가지로 이 집진기와 이렇게 연동이 돼서 같이 움직이는 그러한 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총 장비는 지금 스크롤소가 하나, 둘, 셋, 네 대가 있고요. 스핀들 샌더는 앞쪽하고 뒤쪽에 두 대. 그리고 이제 목공 선반이 소형 목공 선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장비가 이 해그너 스크롤소와 이 디스크 샌더 그리고 여기에 PBD40 탁상 드릴을 제일 많이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워크벤치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서 학생들이 함께 이렇게 팀으로 뭐 4명 또는 5명 이렇게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장비는
네, 스크롤 밴드소인데요. 이거는 학생들이 좀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될 거고요. 이 뒤쪽에는 크램프와 각종 공구들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지난 학기 때 성우중학교 학생들이 만들었던 메커니즘이고요. 오른쪽에는 따로 사용하게 될 장비들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안쪽을 들어가 보게 되면은 메이커스 스튜디오라고 있는데요. 이 안에 오토마타 작품들이 있습니다. 펜싱을 하는 오토마타고요. 안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의 이렇게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 무게 추의 원리를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이 진자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 파조의 움직임을 표현한 작품이 있고요. 여기는 역도, 여기는 사이클, 그리고 이 부분은 IT와 융합된 그런 작품으로 제작이 된 자동차 메커니즘이고요. 이거는 사족보행 했던 융합된 작품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네, 학생 여러분, 그러면은 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PBD40 탁상 드릴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사용하게 될 그 드릴 팁은 5mm짜리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밑에 부분을 돌려주면은 여기가 크게 고정되는 부분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 꽂아 놓고 돌려주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살짝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부분과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밑에 거와 위에 걸 잡고 꼭 이렇게 돌려줍니다. 꼭 잡아주면 어느 정도 이제 고정이 되고요. 고정이 된 상태에서 밑을 잡고 요 락을 세우면 딱 소리 나죠. 여기서 딱 소리 나게 락을 채우면은 이 드릴 비트가 이제 완전히 고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뚫을 수가 있고요. 이 왼쪽에 보면은 이 레버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 큰 거는 이 몸체, 드릴 몸체를 위로 올릴 때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쪽 핸들을 올리면은 올라가고요. 내릴 적에는 이거 고정해주고 이렇게 내리면은 위아래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럼 내가 제일 사용하기 좋은 위치에다가 내려놓고 멈추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멈췄을 적에 이 아래 거를 가지고 고정을 하면은 이 몸체가 고정이 됩니다. 딱 이 위아래로 안 움직이는 거죠. 그 상태에서 위에 걸 풀어주면 이제 뚫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위아래로 자동으로 놓으면은 스프링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올라가고요. 이 상태에서 스위치는 오른쪽 가운데 이제 빨간 스위치가 있는데 이렇게 회전하는 로터리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한번 스위치를 키면은 여기
LCD죠. LCD 판에 이제 불이 들어오고요. 여기에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속도로 돌아가고요. 또 비상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게 그 이머전시 버튼 기능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거를 복구시킬 때는 다시 돌려주면은 이게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와서 멈추게 되고요. 다시 켜게 되면 스위치가 이제 불이 들어오고요. 여기에 검은색, 흰색, 빨간색, 노란색 그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이 있는데 맨 왼쪽 버튼은 RPM이고요. 그러니까 이 속도, 돌아가는 속도를 나타내겠죠. 스피드로 나오고요.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이 뎁스라고 이 깊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날의 드릴의 깊이가 얼마다라는 것을 미리로 표시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0점을 놓고 싶다 그러면 0을 누르면은 여기가 기준이 지금 0으로 됩니다. 그래서 0으로부터 뭐 14.8mm 지금 내려가는 그 개념이 되고요. 요 빨간 버튼은 여기에 저 레이저가 보이시죠? 빨간색 X자로 이렇게 표시가 돼서 그 부분을 뚫을 수 있도록 표시가 되는데요. 어디까지나 레이저는 참고로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오른쪽에 노란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불이 켜집니다. 지금은 여기 자연 채광이 너무 세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약간 이 채광이 되면 막히게 되면은 요 레이저와 불빛이 상당히 이제 밝은 불빛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용하기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준비가 됐으면은 이제 구멍을 뚫어 봐야 되겠죠. 그럼 목재를 가지고 이제 구멍을 뚫을 건데요. 이 부분, 어느 부분에 구멍을 뚫지는 이제 표시를 하면 되겠죠. 표시를 하고, 이렇게 목재를 이 바닥에 아무것도 없이 표시를 한 다음에 크램프로 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자리를 구멍을 뚫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 밑에 크램프를 밑에 눌러주고 위를 눌러주고 이렇게 당기면 앞으로 고정이 됩니다. 이게 풀어줬을 적에는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렇죠. 다시 위치를 잡고 확인한 다음에 앞으로 당겨줍니다. 그리고 내가 뚫어야 될 위치가 맞는지 정확하게 눈으로 보면서 천천히 내려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자리가 맞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키고 돌겠죠. 돌고 이 지금 속도를 뭐 지금이 천천히 하게 되면은 600rpm에서부터 2500rpm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너무 빨라도 안 되고요. 너무 느려도 안 되겠죠. 그러면은 보통 드릴을 사용할 적에 뭐 900에서 1000rpm 정도면은 적당하다고 보여지고요. 천천히 한번 확 누르면 안 되고요. 레버를 잡고 이 핸들을 잡고 천천히 내가 뚫으라고 하는 위치가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하고 끝까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천천히 누르면 천천히 중간에 살짝 빼줘도 되고요. 천천히 끄어주고요. 여기는 이렇게 크램프를 풀어주면은 이렇게 구멍이 내가 선택한 자리에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드릴을 사용할 때 모든 장비들은 대부분의 장비들은 산업 현장에서 장갑을 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장갑을 이렇게 끼게 되어 있는데요. 이 탁상 드릴을 사용할 적에는 장갑을 쓰면은
안 됩니다. 장갑을 쓰면 안 되고요. 왜 쓰면 안 되느냐? 이거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이 드릴, 회전 공구에 사용할 적에는 이 장갑을 쓰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럼 왜 사용을 못할까요? 이렇게 손 들어지는데 왜 못할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여기 가까이 와서 보시면 여기 아주 날카롭습니다. 드릴 비트들이 날카롭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살짝 이게 회전하고 있는데 이게 살짝 닿으면은 여기가 살짝 찢어지겠죠. 그러면은 아야죠. 피가 나겠죠. 살짝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해서 이렇게 닿았을 때, 그런데 만약에 장갑을 끼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장갑 낀 순이에요. 이렇게 탁 닿게 되면은 이게 회전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장갑이 이게 말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끼고 있다가 장갑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죠? 크게 다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어디까지 얼마나 다칠지는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드릴이 힘이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상당하게 힘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탁 걸리게 되면은 이런 등이나 손등이나 이런 데 뭐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여기가 이렇게 걸리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걸리게 되면 많이 다치기 때문에 우리는 장갑을 끼지 않고 이 드릴을 사용할 적에는 이렇게 맨손으로 작업을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PBD40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장비를 가지고 직접 한 번씩 해보게 되면은 좀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합니다. 이렇게 회전하게 만들어 놓고 스위치를 켜고 천천히 내려서 뚫고 천천히 올린다. 뭐 이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직접 그 5mm짜리 드릴 비트를 사용해서 한번 그 보시 PBD40 탁상 드릴로 구멍을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mm로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를 넣어서 물려줍니다. 검정색 부분을 꽉 물려주고 빨간색 부분을 이용해서 딱 고정되도록 잡아주겠습니다. 그 다음 얼마나 뚫릴지 깊이를 제가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무판이 다 뚫려야 되기 때문에 이 비트를 이 정도 깊이로 고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무판을 여기다 넣은 다음에 내려서 뚫고자 하는 자리를 찾아서 나무를 놔주고요. 찾았으면 이제 나무판이 움직이지 않게 이걸로 눌러서 딱 고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 됐으면 이제 이 드릴 전원을 켜주고 자리를 잡고 이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갔을 땐 천천히 내려가야 됩니다. 깊이를 이만큼 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 뚫으면 이제 가운데로 버튼을 옮겨주고 고정을 풀어줍니다. 남은 가루들은 후후 불지 않고 옆에다가 놔줍니다. 깔끔하게 뚫렸습니다. 스크롤소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스크롤소는 이 오른쪽에 크램프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재를 놓고
이걸로 살짝 눌러서 이렇게 잡아주면은 이 움직이는 부분이 이걸로 이 홀다운 크램프라고 하는데 요게 잡아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재가 끌어올라가지 않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스크롤소 같은 경우에는 톱날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이 부재를 갖다 대게 되면은 뭔가를 누르질 않는다면 톱날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톱날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걸 잡아주지 않으면은 이렇게 뜨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뜨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잡아주는 거고요. 이게 없거나 뭐 작아서 이 부분을 크램핑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으로 이렇게 잡아줘서 움직이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스크롤소의 장점은 여기 보시면은 이 다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400부터 1400까지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 한번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크롤소는 집진기, 이쪽 요 페스틀 집진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그가 이쪽 콘센트에 꽂아지고요. 이 콘센트에 꽂아졌을 적에 이 전원을 켜게 되면 이 장비가 집진기가 돌아가면서 여기에서 먼지를 다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고요. 사용하는 거는 단순합니다. 그래서 전원을 켜고 내가 원하는 속도로 이렇게 밀어서 자르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서 밀면은 이렇게 자르면 되고요.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요거는 먼지를 이렇게 빨아들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톱날하고 가깝게 갖다 대면은 이렇게 이쪽으로 작은 먼지들은 이쪽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건 그러니까 스위치 키고 눌러주고 자른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큰 이제 요 장비를 스크롤소로 사용하면서 알아야 될 거는 톱날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얇게 실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톱날이 끊어졌을 때는 어떡하냐? 그 방법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빨간색이 손잡이가 밀어져 있는데요. 손잡이를 꼭 쥐고 이렇게 당깁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그냥 밀 쪽에는 이게 느슨해지거든요. 톱날이 느슨해졌죠. 이렇게 딱 밀었을 적에는 이게 톱날이 아주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잡고 힘있게 당기면은 느슨해졌고요. 이 부분을 꼭 잡고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럼 탁 올라갑니다. 그냥 이걸 잡아주고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여기 화살표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내리고요. 여기에 이렇게 얹어져 있습니다. 그럼 살짝 이걸 내리면 이거를 이렇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살짝 이렇게 뽑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뽑고요. 여기 앞쪽에 보시면은 이런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양하고 똑같은 모양이 이렇게겠죠. 이렇게도 아니고 이렇게도 아니죠. 그죠? 이렇게 똑같은 모양에 이렇게 얹어 놓습니다. 이렇게 딱 껴지죠. 그럼 뒤쪽에 보시면은 여기 손잡이가 껴져 있습니다. 손잡이를 가져다가 껴서
육각 렌치랑 똑같습니다. 거의. 이렇게 풀러주면 쏙 빠지죠. 그러면은 여기 끊어진 거는 버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림이 보이나요? 톱날 모양하고 같은 형태가 되게 어떤가요? 같은가요? 톱날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어도 안 되고요. 이 상태로 이 그림대로 이 홈이 나 있으니까 이 상태대로 이렇게 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까 이 상태에서 뺀 상태 그대로 가운데다 놓고 조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꼭 조여줍니다. 꼭 조여주고 빼서 이 손잡이는 이렇게 다른 데다 놓지 마시고 다시 있던 자리에다가 이렇게 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톱날이 앞쪽에 있어야 되겠죠. 톱날이 앞쪽에 있는 방향 그대로, 아까 뺀 방향 그대로 이렇게 집어 넣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살짝 눌러서 밑으로 살짝 누르고 이걸 껴주면 됩니다. 뺄 적에는 살짝 누르고 이렇게 뺐었죠. 그러면은 다시 넣을 적에는 이렇게 눌러서 살짝 눌러서 껴놓으면 이렇게 덜렁덜렁한 상태가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걸 내려주고요. 이 상태에서 내려준 다음에 내려주고 이걸 밀어서 톱날을 잡은 상태에서 밀어서 가운데에서 이걸 누른 상태에서 이걸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누른 상태에서 돌리는 거예요. 끼고 누른 상태에서 돌려주고 꼭 조여줍니다. 그러면 아까 그 느슨한 상태로 고정이 바로 된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꼭 잡고 힘껏 밀어줍니다. 그러면은 다 단단하게 고정이 됐죠? 소리 들리죠? 예, 그렇게 단단히 고정됐으면 이 전원을 다시 켜게 되면 요 부분이 이 내렸을 적에는 여기 구멍이 막히기 때문에 집진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을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려줘서 이 집진이 밑으로 되는 집진이 여기 가루들이 이렇게 빨려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켜볼게요. 자, 지금까지 이제 스크롤소 사용법하고 이 톱날을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나무를 스크롤소로 잘라내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크롤소를 이용해서 나무의 그림 원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계는 자르게 될 때 나무가 많이 흔들릴 수 있으니 많이 흔들리지 않게 나무를 흔들리지 않게 이걸로 고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세게 고정하면 밀리다가 탁 막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움직일 수 있게 조금 여유 있게 고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같은 경우는 나중에 갈아내기 때문에 조금 선보다 여유 있게 자르도록 합니다.
원을 다 잘랐고 이제 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쭉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디스크 샌더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장비는 이제 디스크 샌더고요. 말 그대로 갈아내는 장비겠죠. 그렇죠? 샌딩기인데 여기 위쪽에 스위치가 있고요. 초록색 버튼을 누르면은 동작하는 거고요.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은 꺼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장비도 스크롤소 장비와 마찬가지로 집진기하고 연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 이 장비의 전원을 여기에다 꽂아 놓으면, 플러그에 꽂아 놓게 되면은 장비 전원을 켰을 때 자동으로 집진기가 돌아가면서 먼지가 이렇게 집진기로 다 빠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디스크 샌더 사용할 때의 주의점은 이 디스크 샌더의 반을 중심으로 이쪽 면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을 못한다, 사용을 안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요 디스크 샌더로 이걸 갈고 싶어요. 그럼 갈아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댄다라고 하면은 회전 방향이 이렇게, 여기 화살표 있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물체를 가려고 하는 물체를 갖다 댔을 때 이렇게 따라 올라가겠죠. 이렇게 세게 밀면 밀수록 더 따라 올라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튕겨집니다. 그리고 이 지금 먼지들이, 이 갈리는 이 먼지들이 다 이렇게 올라가겠죠. 먼지가 이렇게 회전이 되니까요. 이렇게 팍 올라갑니다. 여기서 집진을 아무리 해도 이 밑에서 빨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위로 나오는 거는 집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반을 사용하지 않고 반 이쪽 면에다가 이렇게 갖다 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갈리는 거죠.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고요. 한쪽 면에만 대해서만 계속 대고 있으면 그 부분이 계속 갈리면서 여기가 이 사포 안에 이 가루가 끼면서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모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이 부분에 열이 생겨서 이게 이 샌딩기의 역할을 하지를 못하고 여기가 열이 나가지고 사포가 탈 수가 있으니까요. 좀 이쪽부터 여기까지를 뭐 골고루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고 또 바닥에 대고 이거를 띄우게 되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막 갈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직각으로 띄우기 어려우니까 항상 바닥에 이렇게 딱 붙이고 밀어준다. 세게 밀지 말고 살살 밀어줘서 이렇게 갈아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전원을 켜고요. 그리고 이거는 직각으로 무슨가를 가할 적에 하는 이게 조기대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여기 지금 그 사각형의 물체를 갈아내지 않을 때는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놓고 이쪽 면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쪽 면으로 옮겨 놓고 여기다 사용하면 되고요. 전원을 켜서 살짝 갈아낸다. 이렇게 살짝씩 돌려가면서 갈아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디스크 샌더를 사용해서 그 원형으로 아까 스크롤스로 잘라낸 그 파트를 그 외곽선을 아주 정교하게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위에 남은 부분을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